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부분적인 일상의 회복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은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뿐입니다. 엄혹한 시절을 이겨내고 끝내 어둠의 공간을 희망과 미래의 공간으로 바꿔낸 우리 국민들과 민주인사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김상환 평론가, 양재열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관련해서요. 날이 덥습니다. 이제 방호복 입고 있는 우리 선별진료소의 간호사 3명이 어제 인천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아마 굉장한 무더위 온 네.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대구는 37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선별진료소가 건물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밖에 있는 것도 밖에 있잖아요. 있는 경우였죠. 인천의 그 보건소 간호사 3명이 학생들을 이제 야외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를 하다가 갑자기 아주 심한 영상이 있었네요. 간호사분들 실신한 영상이. 네, 아주 심한 구토와 두통 증상을 호소를 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방호복을 입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방호복을 입고 있을 때는 외부 기온이 한 38도 정도만 돼도 우리 체온보다 그 내부의 온도는 더 높게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예를 들어서 33도였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40도 육박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방호복이라는 게 온도였다고 땀을 볼수 있는 거죠. 투과 안 시키게끔 하게 만든 그렇죠. 옷이잖아요.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네. 하는 당연히 거였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신체에 부담될 수밖에 얼마나 없고 덥겠습니까? 의료진들이 앞으로 이런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선별진료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설치는 해왔었나 봐요, 정부가. 네. 부랴부랴. 근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느 곳에 해주지? 이걸 하면서 늦어지고 있다고요. 좀 황당한 내용인데요. 네.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그 선별진료소에서 각 병원에도 선별진료소가 있으니까 네. 선별진료소를 지원하는 비용을 한 233억을 배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161억 원을 쓴 상태에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네. 50억 정도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예산 집행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여름 다 상태라는 됐는데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이러스 투과를 막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네. 된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지난 3월에 이미 에어컨 설치 비용의 70%까지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지금 안 돼서 벌써 무더위는 찾아왔고 네. 그래서 병원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만 명 넘는 우리 국민들이 검사를 받을 텐데 선별진료소에서 빨리 조치가 돼야겠습니다. 이게 어제 보도가 되면서 오늘 중대본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기온과 함께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 걱정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선별진료소의 근무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운영 수칙을 새로 마련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레벨 D 보호구 이외에도 조금은 더 더위에 견디기 쉬운 전신 가운 4종 세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자의 휴식을 위한 냉방 공간을 설치하며 오후 피크 시간에는 운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에어컨 가용에 필요한 냉방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부분적인 일상의 회복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30여 명대로 떨어져서 이대로 좀 내려갔으면 했는데 오늘 또 50명입니다. 그러니까 6일, 7일 계속해서 50명대에 되다가 8, 9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30명대 그런데 오늘 네. 다시 50명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국내 감염이 43명이기 때문에 네. 해외 유입에 비해서 지역 감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양상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그게 뭐 탁구장이나 이런 곳으로 또 번졌던 네. 것이고 어른들 쉼터라든가 작은 교회를 거쳐서 또 다른 방문 판매 네. 업체까지 나오고 지금 좀 전에 본 것 같이 그렇게 이 선별진료소에서 무리할 수밖에 없는 게 확진자가 50명이면 저걸 밝혀내기 위해서 정말 수천 명을 검사를 그럼요. 했다라는 우리가 보통 한 얘기거든요. 100명 하면 한 명 나오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니까 저렇게 많은 숫자가
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재생산 지수라고 그러죠. R, 네. 또 R0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1이면 1 이하면 자연스럽게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거고. 줄어드는 거고요. 1 이상이면 점점 번지는 건데. 지금 1.9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이 1.9라고. 수도권이 1.9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놔두면 엄청 빠른 속도로 번져간단 말이죠. 2로 가정을 하면 한 명이 2명을 감염시킨다는 건데 그럼 네. 1, 2, 4, 8, 16 그렇게 제곱으로 되겠죠. 늘어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2, 3주 이 상황에서 2, 3주가 지나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네, 지금 물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방역 거죠.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재생산 지수는 우리가 누그러뜨릴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막지 못한다면 네. 예. 재생산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송파 그 강남 대성학원 급식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이 양천구의 탁구 클럽을 갔다 왔더군요. 네. 네. 그 지난달 30일 방문을 했고요. 실제 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난 3일. 그리고 닷새 동안 그 학원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급식실에서 뭐 식재료를 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할 수 있는 네. 도구나 이런 것들도 만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 닷새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학원 재수학원의 특성상 학생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도 하고 네. 또 학생 숫자도 지금 370명이고 강사와 직원 숫자가 한 80명 된다고 하거든요. 확산 우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방문 판매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9명이나 나왔는데 전에 방문 판매 업체 나온 데는 서울이었죠. 관악구였습니다. 네. 여기는 성남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그러니까 방문 판매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당연히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녔던 분이 이 지인이 또 성남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는 찾았고. 연결고리는 일단 찾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공무원과 교사분들에게 긴급 생계 자금을 잘못 준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부정하게 수령을 한 겁니까? 그 경계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이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대구시가 중위소득의 그 100% 이하 4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당 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지급을 했거든요. 정부가 준 거하고 별도로. 네, 대구시에서 준 건데요. 네.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25억 원 정도, 그러니까 3,900여 명이 이 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대구시한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물어보니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하고 사학연금공단에서 정보를 주는 것을 거부를 했다. 네. 그래서 누가 공무원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서 건강보험료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구시에 있는 교직원하고 공무원들 명단 정도는 대구시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받으시는 분들도 이거 내가 소득 보면 이거 내 기준에 안 맞는데 아셨을 것 같은데. 공무원 스스로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알고 네. 있었겠죠. 그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왔다고 하면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대구시에서 원래 그러니까 긴급 생계자금 지원할 때 선거 사무 때문에 지급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정 처리를 했는지 좀 개인적으로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정세균 총리도 이거 좀 신속히 확인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해외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일일 확진자 수가 큰 고비는 넘기고 줄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날이 갈수록 뭐랄까 계속 늘고 있더군요. 지금 잠깐 잠잠해지는 네.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중남미라든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네. 전 세계적으로는 한 720만 명 가량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보시면 이제 브라질이 러시아를 추월한 지 한참 됐습니다. 근데 네. 브라질이 77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고 세계적으로는 10만 명 이상 나오는 게 늘어나는 게 13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루 네. 동안에 13만 명까지 어제도 확진자가. 그러니까 하루 13만 명이 네, 늘어났다. 무려 13만 그리고 명이 늘어났죠. 그 일별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네. 브라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시겠지만 계속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나아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브라질 말씀하셨지만 남미나 아프리카는 남반구 중미나 네. 남미 아프리카는
그쪽은 이제 겨울로 겨울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날이 우리- 추워지는 거죠.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 네. 얘기로는 그렇게 될 경우 날이 겨울로 될 경우에 여름하고 네. 비교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10배 이상 더 증식을 더 쉽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남반구에 그러면 이 증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잡지를 못하면 뭐 네. 바이러스 지금 전 국제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다시 계절이 바뀌면 북반구에 가라앉았던 북반구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